전라남도 최고의 맛을 찾아 떠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제철 식재료를 발굴하고 맛과 영양까지 고려한 새로운 요리법을 모색하는 여정. 이번 여행에는 남성적인 외양과 달리 섬세하게 요리하는 쿠킹 마초 레이먼 킴 셰프와 함께합니다. 예측 불허, 반전 매력이 넘치는 레이먼 킴 셰프는 과연 어떤 새로운 요리를 보여줄까요? 서해 바다와 8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고 있는 땅, 신령 영자의 빛광자를 쓰는 이름만큼이나 하늘이 내려준 빛이 가득한 영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먼 킴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북서해안의 끝자락에 있는 영광에 와 있습니다. 영광 하면은 영광 법성포 굴비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광 법성포 굴비, 또 신선한 해산물을 보러 왔습니다. 이 신선한 해산물하고 또 그 유명한 영광 굴비를 가지고 제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까다롭게 선정하고 새롭게 요리합니다.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의외의 조합. 어른은 물론 아이까지 즐길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부터 영광의 제철 최고의 맛이 펼쳐집니다. 영광 여행은 법성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해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곳 법성포. 성인이 불법을 전한 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백제시대 불교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서기 384년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백제 불교 문화 최초 도래지. 이곳의 건물들은 인도 간다라 지방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불교가 시작된 곳 영광. 곳곳에서는 그 흔적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모악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불갑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처음 지은 사찰이라는 뜻의 불갑사. 서양인 법당의 문과 달리 남향으로 앉아있는 불상. 이 사찰에서는 인도의 남쪽으로 전해진 남방불교 양식의 특징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절하고 많이 틀려요. 이제 이렇게 문양도 그렇고 소개도 그렇고 여기 좋네요. 그러니까 관광지 같지 않게 조용해서 좋아요, 지금. 여느 사찰과는 다른 특이한 구조의 불갑사 대웅전. 보물 제830호로 지정될 만큼 귀한 문화유산인데요. 영광에는 불교뿐 아니라 원불교 성지와 한국전쟁 때 순교한 기독교 성인들을 기리는 곳도 있어서 다양한 종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영광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길. 백수해안도로를 따라 다시 여정을 옮깁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직접 걸으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데요. 좋다. 바람도 불고. 진짜 저는 영광에 이렇게 돼 있을지 몰랐어요. 바로 해안 절벽 나오고 바다 나오고 이럴 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좋네. 가족끼리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산책 코스로도 손색 없지만 백수해안도로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따로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셰프님. 아,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아, 이게- 여기서는 네.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만나서 영광입니다. 예, 좋은 곳으로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 온 게 예. 저희 감독님이 예, 꼭 와야지 재밌는 차를 탄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차거든요, 이 차. 저희 영광군이 네. 저희 전기자동차 선두도시예요. 지금 이게 시동을 킨 상태예요? 친환경 전기차를 타고 백수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총 연장 길이가 16.7km입니다. 16.7km요. 예. 굉장히 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길이 2009년도에 네.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백선 중에 9번째로 선정된 그 길입니다. 나중에 저희 애기가 좀 걸을 수가 있으면 좀 데려오면 좋겠다. 해안선을 따라 뻗어있는 백수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단연 최고라는데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만나는 영광의 해안선에는 새로운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은 노을이라는데요. 노을 풍경이 제일 사진작가들도 즐겨 찾는다는 해넘이를 감상하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백수는 99. 용천수가 마른 자리에 동전을 넣으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전설. 이 빠져-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 봉오리가- 들어갈 때까지 던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무병장수 하시겠네요. 옛날에 저 농구를 좀 아, 왼손은 거들 뿐이라서. 아,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무병장수를. 근데 여기 원래 해가 이렇게 지면 딱 앞으로 보이나요? 예, 그렇죠. 이 정도에서 예. 진짜 떨어질 때 멋있겠다. 바다로 싹 가라앉겠다.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서 노을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수해안도로야말로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탁 트인 바다가 빚어내는 동해안의 버금가는 해변 풍경은 물론 해질녘 펼쳐지는 노을의 운치까지 갖춘 서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명소가 아닐까요? 다음 날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는 영광의 명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음식이었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는 영광의 상징이랍니다. 궁금증이 더해가는 이때 밭에서 한창 작업 중인 분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잎사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보신 분이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아, 이걸로 송편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 모신잎인데요. 옛날에 모시삼배 해 입던 그 줄기의 잎사귀입니다. 저는 이거 깻잎인 줄 알았어요. 올 때 깻잎 모양 닮아가지고. 옛날 선조들이 아주 이걸 네. 어떻게 아시고 그 떡을 해서 드셨었어요. 조금은 생소한 모신잎. 맛은 없죠. 레이먼 김 셰프 맛부터 보는데요. 아닌데 약간 끝에 무슨 과일 맛이 올라오는데? 저희는 이걸 날걸로를 잘 안 먹었어요. 아, 제가 떡만 해 먹었지. 집을 쭉 내보세요. 토마토, 우리나라 대저 토마토 달지 않은 토마토 맛 나요. 샐러드로도 맛있겠다. 오래 씹으면 토마토 맛 나서. 5월부터 10월까지 자라는 모신잎 중에서도 어리고 순한 잎만 모아 떡을 만든다는데요. 영광 특산품으로 화려하게 변신해 한 해 400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모신잎 송편을 만들러 가봅니다. 모신잎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다는데요. 모신잎 송편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아까 네. 밭에서 딴 이거요. 모신잎. 모신잎. 데쳐놓은 겁니다, 이게. 뜨거운 물로 데쳐가지고 쌀가루랑 섞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네, 이거를 그냥 쑥떡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삶은 쑥 가지고 쌀가루에 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예. 똑같습니다. 네. 반죽을 직접 하면 아니요. 해 주십시오. 입에다 넣어보는 습성이 있어갖고. 일반적인 송편 만들 때랑 똑같은데요. 근데 보통 약간 뜨거운 반죽으로 익반죽을 하는데 일부러 찬 반죽을. 예, 우리는 전통적으로 익반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반죽을 합니다. 쌀가루와 모신잎을 3대 1로 섞어서 반죽을 하는데요. 아, 이제 다 된 건가요? 색깔이 만들어 보실래요? 왜 이렇게 커요, 송편이? 그만큼 넣으세요? 옛날에 여름에 머슴들이 일하고 참거리로 먹을 때 이렇게 크게 해서 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이거 뭐 명절에 먹는 게 아니고? 예, 머슴송편이라는 닉네임도 있어요. 모신잎 송편은 보통 송편보다 크기도 3-4배쯤 크지만 송편 소도 동부라는 콩을 통째로 넣거나 으깨 넣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이 콩이 아까 살짝 집어먹는데 콩이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네. 모신잎 송편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이 동북콩은 우리 영광에만 있는 국산 동북콩입니다. 콩이 맛있어서 사실 아까 음식 재료에 쓰려고 적어놨어요. 이거 떡해서 네. 이건 석천이 형이 이런 짓 잘하는데 이렇게 붙여갖고 하면은 더 모시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유, 다 됐네요. 이제 찌면 되겠습니다. 이제 찌면 됩니까? 네, 떡이 상하고 딱딱해지는 걸 억제하며
특유의 향과 맛을 낸다는 모신잎을 더한 모신잎 송편은 영광 여행에서 꼭 맛봐야 할 전통 음식이라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품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광 모십소편 맛이 어떤가?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밥으로 먹을 수 있는 절편 같은 느낌이에요. 겉이 굉장히 쫄깃거리고 아까 먹었던 그 특유의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토마토 뒷끝맛 같다라고 했는데 없어져요. 식감만 있는 것 같아요. 떡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한 4-5개 먹으면 배가 불러 밥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까 콩 있잖아요. 콩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네. 그게 콩인가요? 과연 동북콩 송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콩입니까? 17년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진짜 껍질 깐 콩. 어떻게 하셨어요? 척하면 압니다. 콩 너무 맛있다. 크림 조금 넣으면은 메쉬같이 되겠다. 잘 먹었습니다. 꽉 잡아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다시 바다가 내어주는 제철 보물을 찾아 법성포로 향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전라도의 곡식과 특산물을 걷어들이고 수송하는 조창이 있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한때 이곳 앞바다에는 조기잡이 배가 가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옛 명성을 이어 법성포 해안가를 끼고 400여 개의 굴비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광하면 법성포 굴비를 떠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굴비는 조기를 염장해 말린 것을 말하는데요. 왜 법성포에서 말리면 명품 굴비로 변하는 걸까요? 보통 굴비 맛을 좌우하는 것이 소금과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질 좋기로 유명한 영광의 천일염을 이용하고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부는 법성포 특유의 기후 조건이 더해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인 조기는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영광 앞바다 칠산도부터 연평도까지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제주 서남해나 추자도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조기는 어느 곳에서 잡혀왔는지보다 어디에서 가공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봄에 잡아서 미리 냉동을 시켜뒀던 조기는 가공 전에 크기별로 분리합니다. 조기의 크기에 따라 굴비의 맛을 좌우하는 소금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분주해진 가공 공장을 레이먼 킴 셰프가 찾았습니다. 얘네 진짜 이쁘다. 이거는 우리는 연안에서 잡히는 우리 조기고요.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는 소금을 다 양쪽으로 넣어서 속에 내장까지 다 붙이는 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네. 이제 크기가 큰 것이 많이 잡혀가지고 소금 들어가는 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가미 쪽에 네, 이쪽에 아가미 쪽에 이렇게 염장을 해서 소금 간이 빨리 먹도록 하고 또 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벌려가지고 안에다가 소금을 손으로 밀어넣었다고. 이거는 얼마 정도 이렇게 말리게 됩니까? 이거는 현재는 이제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물기를 많이 빼면 뺄수록 짜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렇게 짠 음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물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은 옛날식의 굴비가 아니라 새로운 반조기식, 그러니까 아예 꾸들꾸들 말려갖고 옛날에 그 보리굴비 북어처럼 찢어 먹던 건 아니고 예, 찜이나 그냥 바로 구울 수 있게 물에 불릴 필요 없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옛날에는 냉동 시설이나 보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염장을 해서 말리기만 했죠.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조기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와서 보겠다고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린 게 조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로 구매? 아, 저희가 판매하는 거 맞아요? 네네네. 싸게 주세요. 아, 그러면 6만 원 드리죠. 그럼 조 계장님이랑 아는 가면 6만 원이죠. 민주국가네요. 안녕하세요. 예. 그 사이에 진짜 많이 깨셨다. 이거 원래 집세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치프라고 했는데 네. 농약 성분이 있다고 했어. 아, 몇 마리씩 묶으시는 거예요? 20마리. 20마리? 한 70g 정도, 60 몇 그램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이 없을 때. 내장 없을 때 보통 저는 내장 있는 생선을 안 다루니까 내장을 훑잖아요. 땡! 오늘 이거 다 엮으셔야 돼요? 이거 그죠? 얼마나 걸려요, 이거 다 엮으시는데?
1시간 조금 넘어. 한 시, 1시간 반. 몇 년 하셨어요, 이거? 20년 조금 못돼. 20년?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어 가공 방법이 조금 달라졌지만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러한 정성들이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귀한 대접받는 굴비. 굴비의 고장 영광에서는 어떤 음식을 해 드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 예, 굴비 음식 너무 맛있다 그래서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손님이 많으시네요. 예, 많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굴비는 조리법이 다양한데요. 먼저 각종 채소와 특제 양념을 넣어 한 소끔 끓으면 굴비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는 굴비찌개부터 물을 바닥에 깔고 굴비를 얹은 뒤 두툼하게 썰어놓은 감자를 더해 자작하게 졸여내는 조림. 자, 그리고 특별한 양념 없이 굴비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굴비구이까지. 우리 밥상의 대표적인 밥도둑. 영광에 가면 반드시 맛봐야 한다는 굴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지금 여기 굴비만 몇 종류예요? 굴비만 하면 종류가 많아요. 네. 굴비로 요리를 하는 종류가 네, 예. 많은데 이제 내가 간편하게 매운탕, 조림, 굴비구이 이래만 했거든요. 어떤 걸 제일 먼저 먹어야 되죠? 제일 먼저는 이제 구이를 먼저 먹어야 돼요. 구이를요? 예, 굴비는 이렇게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드시는 굴비구이.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다 염장을 하시는 굴비들이에요? 예, 예. 염장은 여기서 식당에 다 어느 식당에나 자기 하는 방식이 있지만 다 그 하는 그게 있어갖고 집에서 다 해요. 이거 맛있다. 그럼 이거는 조린 거예요? 네. 요거는 조림은 잡수면 입안에 들어가면 부드럽고 네. 조금 밥 반찬으로는 딱 좋아요. 밥 반찬으로? 예, 그럼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예, 예. 구이는 쫄깃쫄깃한데 조림은 좀 근데 이거는 부드럽고 입에서 이렇게 싹 녹는 맛이네요. 예, 예. 맛있어요. 예. 그럼 어머니 이거는 매운탕. 매운탕? 그럼 매운탕 이거는 생조기로 끓이신 거라고요? 예. 맛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살이 확실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럽다. 예. 또 다른 맛이네. 예, 다른 맛이죠. 민물고기 있는 맛처럼 살 부서지는 맛도 있고. 그러면 음식은 주랑 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 TV에서 보니까 양식. 예, 저 양식이요. 네,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우리도 한번 초대해주면 좋겠다. 그거는 얼굴이 좀 많이 크게 나오시더라, 그죠? 근데 얼굴이 대범하게 진짜 이쁘시구만. 어머니 저기 며칠 있다가 이거 방송 나오신 거 보시면 어머니도 아, 우리는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더라고. 저희가 뚱뚱한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방송국이 카메라를 다 바꿔야 돼요, 사실. 근데 얼굴이 괴름한데, TV에 나오는 데는 얼굴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크시더라고. 카메라 감독님들이 어머니 또 크진 않죠, 제가. 아이디어가 좀 많이 정리되셨어요? 조림하고 탕하고 구이를 먹어봤을 때 맛은 사실 생선 맛이 비슷한데 육질들이 틀려지고 식감들이 틀려지고 조리법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할 방법이 늘어난 것 같아갖고 여기 식당 와서 사모님 만난 게 너무 크게 저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영광 법성포 굴비를 가지고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광에서 제일 유명한 법성포 굴비를 보고 와서 음식을 만들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걸 가지고 포를 뜰게요. 워낙 뼈가 없는 생선이라서 연한 생선이라서 다 먹어도 되지만 보시죠? 살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하나하나 부서지기 때문에 양식할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타입의 생선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딸 거예요. 이거는 훈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생선하고 지금 이 생선하고 틀리게 딴 걸 알 수 있죠. 신기하죠? 이 생선에다가 맨 처음에 원래 소금에 절여져 있지만 조금만 더 뿌릴게요. 그 다음에 후추, 레몬즙을 넣게 될 텐데 산을 잠깐 뿌려주세요. 이걸로 익히자는 게 아니라 지금 비린내 제거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전 이걸 구울 거기 때문에 살 부분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주세요. 바로 올리겠습니다. 금방 익을 거예요. 보이시죠? 바삭바삭한 껍질 부분 다 놓쳤다.
영광에서 굴비 굽는 걸 보고 오고 먹고 왔는데 그분들이 보시면 저 아마 때릴 거예요. 조개에다 밀가루 뿌려서 굽는다고. 근데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충분히 바삭한 느낌을 주도록 튀길게요. 여기서 조기, 제가 아시는 분처럼 조기나 굴비의 그 특유의 향이 너무 싫으시면 마늘을 같이 넣으세요, 튀길 때.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살사를 만들게 될 텐데 마늘, 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파. 이제부터는 초이스인데 저는 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수를 좀 많이 넣게 될 텐데 허브를 쓰실 땐 약간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향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약간 눌러주시면 향이 여기저기 많이 퍼집니다. 소스를 넣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잘 섞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약간의 후추만 넣어주시고 아까 남은 레몬 반쪽. 소금을 지금 뿌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채소에서 물이 빠지지 않게. 자, 이제 타코를 만들어 볼 텐데 치즈를 먼저 깔아주고요. 이제부터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이 쭉 빠진 쌀쌀을 약간만 넣어주시고 음식 나갈 때 노래는 이 노래를 딱 나 아니에요? 피쉬 타코가 완성입니다. 대표적인 멕시코 음식 타코와 만난 굴비. 포를 뜬 굴비살을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뒤 옥수수 가루 등으로 만든 얇은 빵 또르티아에 살사 소스와 함께 넣어 만들었는데요. 조리법이 단순해 만들기 쉬울 뿐 아니라 이국적인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만들게 될 텐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른 식으로 뜬 조기를 가지고 집에서 아주 쉽게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훈제 요리를 하게 될 겁니다. 약간의 소금, 후추, 그리고 울금, 쪽파를 속에 있는 소 역할을 해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싸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싸면은 구울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실로 하실 필요 없어요. 실로 하실 필요 없고 뭐 이쑤시개 있으면 이쑤시개로 뜨거운 팬에 이렇게 구우면 지금 이거 상태로도 맛있겠죠?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서 녹여줍니다. 굴비 같은 경우에는 염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 바삭하게 먹어도 맛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60%에서 70%만 익히도록 하고요. 식혀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소스하고 사이드를 만들 거예요. 브리셀 스프라웃을 이제 삶게 될 텐데 그냥 소금물에 소금은 충분히 많이 넣어주세요. 살짝 삶을 거고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는데 살짝만 데쳐줍니다. 자, 이 정도만 익히셔도 돼요. 찬물에 넣으십시오. 브리셀 스프라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벗겨지게 될 거예요. 익었을 때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자, 이번 식자재 여행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특히 동북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식재료였어요. 시골풍의 느낌? 이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동북콩을 바로 준비를 했고 설탕을 좀 넣어주시고요. 물에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콩을 삶습니다. 삶는 동안에 자, 지금부터 훈제를 시작해 볼 텐데 안 쓰시는 웍이나 싸구려 이런 웍을 팝니다. 아, 싸구려 아니죠? 이연복 셰프님이 쓰셨다고요? 명품이죠. 자, 명품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박지를 하나 깔아주세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은 쇠 젓가락을 받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굴비를 놔주시고요. 위를 완전히 막습니다. 아주 센 불로 가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낮추셔도 돼요. 자, 동북콩 나온 게 있죠. 나온 걸 체에 받치시고요. 넣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자, 이제 메시할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소스를 만들 텐데
소스는 양파 반 개 정도.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흑설탕을 약간 넣습니다. 흑설탕을 약간 넣는 이유는 더 달콤한 맛을 많이 빼기 위해서. 토마토들을 으깨서, 자, 이 정도 되셨을 때 치킨 스톡을 아주 약간만 넣을게요. 어떤 요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곧장 뜨거운 걸 넣고 돌리시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약간 멈추고 넣어주세요. 멈추고 넣어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액체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식힐 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이 토마토 국물을 넣어서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채를 하나 사용하시는 게 밑에 보시면 국물 나오죠? 여기다가 데미글레이스 소스입니다. 그다음에 타임 충분히 넣어서 건져내세요. 오레가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넣을 거고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훈제 굴비를 열어보겠습니다. 소스는 아주 충분히 한 마리만. 자, 그럼 완성됐습니다.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낸 뒤 훈제로 한 번 더 구워낸 굴비와 영광의 특산물 동북콩을 데쳐서 곱게 갈아 만든 동북콩 메쉬, 그리고 양파, 마늘, 토마토 등을 넣어 만든 소스가 어우러지는 영양 만점 일품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영광 법성포 굴비 요리 2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혼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나오시죠. 자, 어떤 걸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타코부터 뭐. 타코부터요? 네. 진짜 맛있어요. 원래 정크푸드 좋아하세요? 아 제가 네. 타코를 원래 고기만 들어가잖아요. 타코에. 고기를 넣는 건 사실 미국식 스타코고 또 잠시만요. 드실 분들이 있어요. 이거 드셔야죠. 입맛에 맞다고 손이 또 가세요 지금. 정말 맛있어, 정말 진짜. 다음 거. 훈제한 굴비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이야. 말을 하세요. 아 진짜 그 훈제 향이 네. 많이 나나요? 정말. 많이 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크 못지않은 진짜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는데 이게 꼭 바베큐 먹는 것 같죠. 제가 다른 셰프님들 거는 이렇게 다 안 먹었거든요. 왜 맛이 없었나요? 아니요, 특히 맛없었던 분이 누구죠? 아니, 다 맛있었는데. 특히 한 분만 꼽자면. 아니요, 다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는 건 저고요. 그럼 4등을 뽑아주세요. 공동 2등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나머지.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서 가장 번창한 포구였던 법성포에선 잘 보존된 한옥마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내어주는 풍족함에도 게으름 부리는 일 없이 부지런한 손길로 가꿔온 전통.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고풍스러움까지 만날 수 있는 법성진 습쟁이 한옥마을은 영광여행의 웰빙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다로 향합니다. 영광의 유명한 해수욕장인 가마미인데요. 길이 1km, 폭 200m의 백사장이 반달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는 이곳은 예부터 호남 3대 피서지의 하나로 손꼽혀온 곳입니다. 유난히 백사장이 넓은 가마미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해수욕과 삼림욕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피서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좋긴 좋네. 가족들이랑 와야 돼. 한적하니 좋네요. 그리고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애기들이랑 올만한 데 같아요. 여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는 게 더. 사람 막 치는 것보다 가족끼리 올 수 있는데. 영광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구경에도 속하는 가마미 해수욕장에 혼자 온 게 못내 아쉬운 레이먼 김 셰프.
허전함을 뒤로하고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여정은 그 지방의 문화와 전통, 다양한 삶의 풍경을 접할 수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서해로 흐르는 노령산맥 줄기 따라 너른 들판과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영광은 해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풍부한 축복의 고장입니다. 영광의 자연이 키워낸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겠다는 원칙을 세워둔 레이먼 김 셰프는 과연 어떤 식재료를 선택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쪽파. 쪽파? 영광에서도 쪽파 나와요? 어디 여기 영광에서 나오는 채소 뭐 있어요 지금? 감자도 여기치 맛있고. 여기 거 맛있고요. 감자가 밤이 밤. 밤 감자, 맛있어요. 이것이 맛있어요. 밤 감자라고요? 이쁜 것만? 아, 내가 담았지. 아니에요. 이거 다 이뻐요. 이거 다 이뻐요. 이거 일단 사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거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선택의 폭을 넓혀두고 다양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레이먼 김 셰프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도넛 얼마예요? 하나에 500원이요? 맛있죠? 주인한테 물어보면 맛있다고 저 팔아먹으려고. 많이 파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까? 와이프가 좋아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소한 유혹, 간식으로 헛헛함을 달래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영광 재래시장을 돌아봅니다. 아직 두 번째 제철 수산물을 찾지 못한 레이먼 김 셰프의 발걸음이 근처 수산물 공판장으로 향합니다. 경매 어종이 많지 않아서 좀 한산하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수산물은 있었습니다. 서대 좋다. 서대 좋아요. 서대 좋아요? 네, 생물서대 서울에서 찾기 참 힘들거든요. 공판장이 분주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서대부터 가오리에 이르기까지 당일 잡아올린 수산물의 경매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집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수신호에 따라 오후 경매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 게 뭐예요, 생선이? 여기 많이 나오는 것은 조기하고 꽃게하고 꽃게도 많이 나요? 네, 꽃게도 많이 나고 잉어도 많이 나고 병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장어도 좋지요. 두 번째 제철 수산물을 선정하기 위한 레이먼 킴 셰프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데요.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영광의 제철 수산물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민물장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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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네. 장어를 밥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게 장어 밥이에요? 그렇죠. 약간 떡 같고 찐득찐득하네요. 이거 좀 만져봐도 돼요? 예, 만져보셔도 됩니다. 근데 식감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거? 어때요? 간은 없어요? 먹어도 죽는 건 아니죠? 근데 지방이 약 한 2% 정도 될 겁니다. 뭐든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셰프. 썩 좋은 식감은 아니네. 맛도 썩 좋진 않는데 생선 비린내나 이런 건 아니고 찐 냄새는 확실히 나요. 그리고 가루 전분 냄새 나고. 들고 들어가요? 아니요, 이제 밀고 들어갈 겁니다. 이걸요? 네, 무거우니까. 때마침 장어 밥 시간이라 일손을 돕기로 하는데요. 인공부화가 되지 않는 민물장어는 치어를 잡아 평균 6개월 정도 키워야 합니다. 올해 3월 달에 들어온 고기 중에서 이제 어린 고기 중. 3월. 예. 사이즈가 미꾸라지 사이즈다. 아, 근데 양을 상당히 빨리 먹어요, 생각보다. 예, 예. 아까 그건 어린 것들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꽤 크네요, 이쪽은. 왜 장어를 먹으러 가면 어디 뭐 이렇게 써놓는데 사실 저는 아직 영광장어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영광장어라는 게 없잖아요, 아직 브랜드로는. 이제 브랜드는 없지만 네. 시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양식 민물장어 생산량의 약 50% 정도가 영광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50%요? 그렇죠. 그럼 풍천장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많은 양이 전국각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가? 영광이 지하수 수자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곳에서 또 고기가 더 잘. 일반 어류에 비해 환경에 민감하고 폐사율도 높은 것이 민물장어 양식인데요. 영광에서 민물장어 양식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 미생물이 풍부한 물에서 장어를 키우기 때문이랍니다.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민물장어의 주산지인 영광에서는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해먹을까요?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냈다는 영광 민물장어의 맛이 궁금해 현지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성장 발육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A는 물론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장어는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장어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내장과 뼈를 제거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민물장어를 먹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구이입니다. 제가 한번 구워드리고. 사장님, 오 크다, 실하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마리당 한 350g에서 한 450g 정도 마리당? 예. 근데 이게 지금 예, 요거는 지금 장어탕이에요. 통으로요? 장어살을 이제 통으로 넣고 고춧가루인가요?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먹는 게 영광이 특히나 이제 얼큰하고 개운하고 이런 걸 또 많이 사람들이 찾아요. 저 어릴 때부터나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먹는 장어탕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영광 사람들이 자주 먹는다는 얼큰하게 끓여낸 민물장어탕. 그 맛은 어떨까요? 살이 있네요, 속에. 맛있네요. 이 고기가 활처럼 휘네. 네. 살이 굉장히 쫄깃거리네요. 네. 이야, 살 진짜 좋다. 이거는 먹어보면 알겠지만 스테이크 육질이 나오겠네. 칼질하는 재미가 나오겠네요. 네. 저는 요번에 PD님 이 장어를 한 가지는 애기 상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애기가 아니라 이제 좀 연령층이 좀 낮은. 이거를 저변을 확대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먹이는 버릇이 제일 좋거든요. 자욱한 연기. 참다 못해 한마디 하는데요. 근데 원래 사장님 이거 많이 안 해보셨죠? 서빙은 안 하시죠? 서빙합니다. 불가 위에서 짜야죠, 자꾸 뜨겁게. 아니, 앞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자, 드디어 시식의 순간. 직업이 요리사라서 막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 잘하는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씹는 느낌이 탱탱한 상태에서 젤라틴 씹는 느낌이 드네요. 돼지머리 누른 거 있죠?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돼지머리 누른 느낌이 팍 드는데? 나 웬만하면 이렇게 극칭찬 못 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됩니까, 근데? 네, 괜찮습니다. 잘 익은 걸로 해가지고 한 잔 드셔보세요. 아, 예. 아유, 참. 잘 내려왔네. 네. PD님이 네. 요거 다른 요리사들이랑 딴 데 가시거든요. 네.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진짜 잘 왔네. 아니, 진짜로 잘 왔네. 잘 왔어요. 후회 안 해요. 고맙습니다. 9점 남겨드릴게요. 그럼 이제 요리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네. 아이디어는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만 나왔어요. 하나만? 하나 나왔어요. 장어 살 보고 이거는 하면은 우리 애도 먹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로. 살 너무 맛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영광에서 새로 발견한 이 장어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어를 가지고 제가 음식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는 스테이크를 하게 될 거고 장어 스테이크를 하게 될 거고 하나는 튀긴 장어를 올린 카레가 될 겁니다. 스테이크 부분은 센터피스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껍질이 고기를 말려들게 하기 때문에 일단 껍질은 제거를 해볼게요. 장어 껍질은 다 벗겨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어를 이제 튀길 장어를 준비하게 되는데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장어를 일단 잘라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장어에다가 소금 간을 조금 해주세요. 후추 약간 뿌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로 밀가루를 좀 넣어 놓을게요. 밀가루는 중력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맥주를 어떤 맥주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컵. 시간을 두세요. 이 정도면은 중력분 한 컵 정도가 여기다가 소금, 베이킹 소다를 아주 약간만 달걀 그냥 넣어주시고요. 한 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면 멈추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눠서 이 정도가 적당하기도 한데 여기도 밀가루가 더 있으니까 밀가루 묻힌 장어를 살짝 묻히시고 요만한 팬이라면은 6, 7개를 넘지 않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일반 튀김에는 굉장히 두껍게 피쉬앤칩스처럼 익혀지죠. 그 다음에 제가 카레를 끓이게 될 텐데 보이시죠? 이거를 볶아줍니다. 코코넛 밀크에 갈아주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채소들을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 고추를 넣으셔도 되고 올금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일단 불은 한번 꺼주시고요. 새우는 최대한 많이 건져내 주시는데 더 익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익히게 될 거예요. 대신에 요 새우만 갖고도 훌륭한 지금 에피타이저가 돼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오크라를 넣고 오크라는 익을 때까지만. 여기서 너무 끈적한 게 싫다, 강한 맛이 싫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약간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 정도에서 아까 해놓으신 새우를 집어넣어서 섞기만 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시금치를 뜨거운 밥이랑 뜨거운 채소 위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만큼 장어를 올려주시면 민물 장어를 이용한 튀김과 레드커리가 완성됐습니다. 맵지 않은 태국식 붉은 카레를 밥 위에 얹어주고 그 위에 도톰하게 썰어 튀긴 민물장어를 올려냈는데요.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기가 빠져 장어를 더욱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 보양식 장어의 이색적인 변신입니다. 이 장어를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스테이크를 해보자. 일단 장어 뼈를 가지고 국물을 낼 때 뜨거운 물을 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살짝 뼈를 익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냥 살이 약간 익죠? 비린 맛이 많이 빠집니다. 샐러리 2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약간만 칼집을 넣으셔서 월계 수잎이 필요하시고요. 생강, 통후추 좀 넣어주시고요. 울금가루 2작은술 정도를 넣으셔서 끓여주시면은 육수가 나옵니다. 이 육수를 가지고 저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기 전에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소금하고 후추를 소금을 넣는 상태에서 전분을 사이사이 뿌릴게요. 이 전분을 왜 뿌리냐면은 고기가 붙으라고. 고기 2개를 붙여볼게요. 쌀가루를 충분히 뿌리셔서 그대로 판에다가 올려서 굳힙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게 될 텐데 고추, 양파, 샬롯을 볶아 넣을 텐데 제가 이렇게 청크로 막 썰어 넣는 이유는 체에 받쳐서 소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하게 만들 생각이거든요. 아까 끓여놓은 장어 스톡이거든요. 장어 스톡을 보시면 굉장히 기름이 많이 떠 있죠. 살살살살 해서 스톡으로 끓여주시죠. 약간 반쯤 졸아들면 더 넣게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시 가루입니다. 저한테는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거든요. 모시를 먹는다. 모신물을 찾으면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 되죠. 이때 갑자기 불을 꺼주시고요. 거품이 안게 되면 34% 이상 되는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다시 불을 올려주세요. 버터를 넣어서 농도를 잡습니다. 이 소스가 완성되는 거의 완성 단계로 가거든요. 볶아지는 동안에 메쉬 포테이토를 옆에서 만들게 될 텐데 아직 뜨거운 상태에 감자여야 됩니다. 이 모시를 넣어서 메쉬를 하게 될 텐데 뜨거운 상태에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섞어만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에 놓치지 마시고 버터를 약간 넣어주셔야 돼요. 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생크림을 넣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어를 굽게 될 텐데 위에 바삭한 쌀 크러스트가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쯤에서 버터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고기에 버터의 향이 향하고 풍미가 들어가게 되겠죠. 만들어 놓은 메쉬를 잡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약간 보일 정도로만 놔주시고요. 생선을
장어를 가지고 만든 장어 스테이크와 모시 메시 포테이토가 준비됐습니다. 모신잎 송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장어 스테이크와 모시 메시. 두툼하게 살이 오른 장어는 쌀가루를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뒤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한 모시를 곁들여 영양 만점 특별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부터 드셔야 되는지 제가 정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건 카레는 아무래도 맛이 좀 세기 때문에 스테이크 먼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잘라드리냐면은 아까 보니까 조기를 혼자 다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입이 몇인데 한 입씩은 다 드셔야지. 정말 스테이크가 되네요. 네. 구이로만 먹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맛들이 있으니까 정말 멋진 고급스러운 요리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거를 나중에 권해드린 이유는 사실은 약간 더 맛이 강해요. 소스를 약간 더 얹어서. 자, 나도 한 입 먹을래. 실패가 없다. 왜 이러죠? 아, 코코넛 향이 확 올라오네. 정말 쫄깃쫄깃하고 너무 네.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풍요로운 바다와 땅을 품은 영광. 그 찬란한 자연이 만들어낸 맛을 찾아 떠난 여정에서 숨어있던 제철 식재료를 발굴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영양 만점 바다의 축복이 가득한 고장. 그곳은 영광입니다.